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1단원의 소단원, 2단원이죠. 사회적 대화로서 글 읽기. 자, 우리 활동 1, 2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우리 강연 글입니다. 강연을 할 때, 원고 글이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여기 정재승이라는 과학자죠. 과학자가 쓴 글인데요. 이 분이 과학 콘서트라는 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 중학교 추천 도서에도 있는 그런 건데요. 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지금 활동 1의 내용이 발표 전략을 파악하기. 자, 다음은 희주가 활동하는 독서 모임에서 들을 전문가의 발표이다. 발표자가 청중과 상호작용을 위해 어떤 전략을 활용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전략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정재승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초반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우리 어,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죠. 자,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거야. 자, 우리 어, 강연 초반에 집중하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툭 던집니다. 그래 놓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서 이럽니다. 사실 아쉽게도 인류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직 우리 뭐랍니까? 창의성에 관한 연구도 걸음마 단계고요. 자, 다만 우리는 창의성의 본질을 접근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질문 던져놓고, 이게 지금 뭐냐면, 발표 내용에, 발표 내용의, 범위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자, 발견하지 못했대. 근데 단초는 찾아놨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오늘 지금 발표할 내용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뇌과학과 관련한 창조적인 존재의 특징, 창의적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가 할 얘기 됐어요? 자,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 일단 제가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또 질문합니다. 우선 창의성과 지능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창의성과 지능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래 놓고서 또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또 유발합니다. 청중의 관심과 또 뭐를 유발한다고? 흥미를 유발해요. 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웃기려고 한 얘기인가 봐. 청중의 웃음을 확인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능지수, IQ가 110 이하의 피험 자군에서는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창의성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110에서 120이 넘어가면 더 창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창의적이려면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일정 수준이 넘으면 지능이 높다고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창의성과 지능의 관계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여기서 110 됐어요? 자, 그 밑으로는
지능에 비례해서 창의성이 늘어나지만, 자, 110에서 120을 넘어가면 지능이 좋다고 해서 자, 창의적이지는 않다. 한계가 있다. 그래놓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둑을 둘때 7급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7단인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자, 또 웃음 유발합니다. 자, 모르시겠다는 표정이네요. 하면서 자, 질문을 이제 조정합니다. 자, 이게 지금 7급이 뭐고 7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완전 초급이고 초짜. 이거는 이제 7단이면 엄청 잘하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일주일 된 사람이 운전할 때 머리를 많이 쓸까요? 운전 경력이 7년이 된 사람이 머리를 많이 쓸까요? 하고서 또 청중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주일 된 사람이 머리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바둑이 7급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바둑판에 바둑돌을 올릴 때마다 머릿속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할 수 만한 수를 찾는 순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죠. 바둑 7단의 사람은 중요하지 않는 순간에는 별로 머리를 쓰지 않고 바둑을 둘 수 있을 만큼 숙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상황일 때 자신의 지적 에너지를 확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창의적인 사람은 암기를 안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우리 편견을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많은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고 중요한 기술을 체화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훈련으로 익히고 중요한 순간에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창의적인 존재도 지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해를 돕고자 1만 시간의 법칙을 다 됐어요? 자, 관련 이론을 제시합니다. 관련 이론. 자,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을 보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자,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면서 바로 화면에 보이는 스웨덴 출신의 심리학자인 안데르스 에릭슨 교수의 이론입니다.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에 무언가 1만 시간을 우리 1만 시간의 법칙의 핵심 내용이야. 1만 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훈련하고 나면 자, 뛰어난 성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만 시간의 법칙의 내용이죠. 전문적인 악기 연주자와 아마추어 연주자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추적하던 에릭슨 교수는 그들이 어렸을 때 재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10대 시절의 연습량이 1만 시간, 8천 시간, 4천 시간으로 서로 달랐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세상에 내놓았죠. 그만큼 창의적인 성취를 하려면 훈련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1만 시간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자, 훈련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대단하죠? 자, 우리 1만 시간이란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하루가 24시간이야. 그 중에 내가 뭔가 집중해서 10시간을 투자해도 10시간. 그럼 1만 시간이 되려면 1000일을 해야 돼, 1000일. 5시간이면 2000일을 해야 되죠. 우리 1년이 365일이니까 한 6년 가까이를 집중해서, 물론 10시간 하기 힘들죠. 어쨌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창의적인 발상을 자, 하는 걸까요? 신경과학자들은 창의적인 발상의 실마리를 신경과학적인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데요. 연구자들은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들의
기발한 발상을 했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실험했답니다. 자, 바로 창의적인 실험 참가자들을 자, fMRI 그러니까 우리 MRI 들어봤죠? 자, 그거에 안에 눕혀놓고 자, 그들을 뇌를 찍었습니다. 자,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더니만 당연히 이제 전문 용어가 나왔으니까 자, fMRI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fMRI는 몸의 혈류와 관련한 자, 변화를 감지하여 뇌 활동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자, 그런데 실험은 대부분 실패했지만 흥미로운 결과를 얻기도 했죠. 예를 들어 바둑 7단 기사에게 자, fMRI 안에서 바둑을 두게 하고 40분 동안 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기를 하면서 불리한 전세를 뒤엎는 창의적인 수를 두기 전에 그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순간 평소 신경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뇌의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이 벌어졌더라. 자,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밝혀내지는 않았지만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진 순간 평소에 신경 신호를 주고받지 않던 애들끼리도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이 벌어졌더라. 전두엽과 후두엽이, 측두엽과 두정엽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정보를 처리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창의성은 가장 고등한 영역의 뇌 일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 전체를 두루 사용해야 되더라. 됐어요? 그러니까 뇌 전체를 두루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능력이 창의성이다. 자, 평소에 연결되지 않는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연결된다고는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 연구자들의 해석입니다만 어떤 문제를 자, 다른 각도로 바라보거나 상관없는 개념을 서로 연결하고 추상적인 두 개념을 잇는 일이 뇌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 남과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창의적인 발상이 시작됩니다. 자,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결과물이 아닌 사고방식을 흉내내고 꾸준히 변형하는 것, 그것이 창의적인 발상의 출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란 얘기죠. 됐어? 자, 우리 지금 여태까지 하면서 이 발표자의 전략이 맨 처음에 질문을 먼저 하죠. 흥미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가져오죠. 1만 시간의 법칙.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에서 실험 얘기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목소리의 크기를 높낮이를 달리해서 내용을 강조하기도 하고. 됐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인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바로 남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자,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들과 자주 지적인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자, 나누면서 내가 전혀 몰랐던 분야의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됐어요? 그래 놓고 즉 정리하고 있죠. 문제를 다양하고 낯선 각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지적인 대화를 하고 자, 영감을 주고받고 지식을 섭취하고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 밑줄 끈 게 창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그래 놓고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 나와 다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나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사람들과 지적인 대화를 즐기세요. 여러분의 지적인 사고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해지려면 똑똑한 사람이랑 놀라 이런 얘기야. 차기적이려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를 좀 많이 해보래. 그렇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흔히 신경세포는 2살까지만 만들어지고 그 후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거야. 2살까지만 만들어지고 그 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실은 뭐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년간 많은 연구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신경세포는 계속 만들어지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욱 많이 만들어진다는 결과를 쏟아냈습니다. 자, 세계적인 물리학자, 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자, 창조적인 발상을 주로 자전거 위에서 하였다고 하지요. 자, 예를 들어 준 거야. 격렬하지 않은 운동,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나 산책은 창의적인 발상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운동. 자, 첫 번째는 운동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뇌는 자는 동안 낮에 있었던 정보 중에서 쓸데없는 것은 버리고 의미 있는 것은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일을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많은 경험을 해도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아요. 잠을 잔다는 것은 아주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독서하기, 여행하기, 사람 만나기입니다.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잖아.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극으로 물리적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운동하고 수면도 적절하게 유지하고 독서, 여행, 사람 만나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이 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자, 그 순간을 종종 만들어내 봅시다. 자, 이게 이제 강연자가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자, 발표를 자,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 텐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우리 활동 1회 자, 이제 학습 활동 자를 한번 볼게요. 자,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발표자가 작성한 발표 계획서다.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밑줄 친 곳에 알맞은 내용을 써보자. 따지고 보면 우리 내용 요약하는 거고요. 발표 목적. 뇌과학에 관련한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 및 일상생활에서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소개하고 싶다. 자, 예상 청중. 자, 우리 발표문 같은 경우는 청중을 당연히 고려해야죠. 자, 이게 전문가들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니까 청소년이니까 자, 배경 지식이나 지적 수준. 자, 그러니까 지적 수준은 너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준은 자, 높지 않은 아직 어리고 배우는 과정이니까 높지 않은 너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다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흥미나 관심 정도. 자, 흥미는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강연을 들어왔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2번.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발표자의 전략. 이게 이 파트의 이제 핵심 내용이죠. 됐어요? 자, 그래서 발표 주제 소개, 발표 순서 안내할 적에 자, 질문으로 시작을 하잖아. 됐어요? 그래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발표 순서를 안내합니다. 자, 발표 순서를 안내하면서 나 이런 얘기 할 거니까 끝까지 들어. 그래서 청중이 자, 끝까지 경청할 수 있게 유도를 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발표 정략과 그 효과, 이 부분은 사진 자료, 우리 1만 시간 이론, 실험 결과, MRI 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전개부에서 우리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죠? 창의성과 지능의 관계를 설명하죠. IQ 110 이하까지는 IQ가 올라가면은 창의성이 같이 올라갔는데 110에서 120을 넘어갈 그 사이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관계가 없었어. 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어, 창의적인 자, 존재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죠. 그다음 창의적인 자, 아이디어 자,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하죠. 됐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방법 뭐였어요? 첫 번째가 우리 두 번째가 수면이었고, 자, 첫 번째가 뭐였냐? 아, 운동. 그렇지. 운동. 신경세포가 발달 운동.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산책하기, 사람 만나기.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정리하면서, 자, 창의적인 순간에 대한 강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발표 정리를 했죠. 발표 정리.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뭐뭐 해볼까요? 뭐 이러면서 청유형 자 문장을 사용해 가지고 청자들에게 독자나 청자들에게 당부와 권유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 됐습니까? 자, 다음 부분에서 발표자와 청중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자 말해보자. 자, 바로 창의적인 실험 참가자들을 자, fMRI 안에 눕혀놓고 그들의 뇌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뭔지 못 알아들었잖아. 됐어요? 그래서 fMRI가 자 생소하시죠? fMRI는 몸의 혈류와 관련한 변화를 감지하여 뇌 활동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추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추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청자가 못 알아듣는 걸 캐치한 거지 바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발표자와 청중이 상호작용한 예입니다. 됐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계속 얘기를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됐어요? 자 이해를 시켜놓고 간 거죠. 자, 그 다음 발표를 듣고 궁금한 점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 보자. 요거는 뭐 각자 해보면 되는 거죠. 자, 우리 뒤에 그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활동입니다. 자, 사회적 독서 활동 알아보기. 자, 우리 첫 번째 거는요. 자, 우리 강연 글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활동 2는요. 자, 이건 논설문입니다. 자, 이 논설문 학생들이 활동의 발표를 들은 후 독서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이 독서 모임 활동을 살펴보면서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자, 가보겠습니다. 창의성에 자 오해와 진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박종하라는 분이 자 썼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창의성의 오해와 진실. 자, 논설문이라고 그랬죠? 자,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말은 사실일까?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 우리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자, 이것도 지금 자기가 먼저 질문 던져놓고 자기가 대답을 하죠. 자, 이게 또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 방법이에요. 질문을 던지면서 뉴턴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다. 자, 엄청난 양의 계산을 직접 했고 더 발전된 분석과 계산을 하려고 미적분을 구한 만유인력의 법칙을 설명했다. 발견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바로 그의 천재성을 부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의 천재성을 부각하고 싶었던 이유야. 천재가 아하 하는 영감을 받아서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듯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천재적인 발상에 있다는 생각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의성에 대한 오해야. 오해. 자, 가장 큰 오해가 천재적인 발상에 있다. 그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천재적인 발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는 생각의 노동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생각이 오래 쌓이고 숙성되면서 그 결과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는 거야. 자, 이게 실제. 그러니까 이런 오해하지 말란 얘기야.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생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다. 자, 서론. 자, 우리 논설문이니까 여기가 서론이겠죠, 서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얘기가 들어갑니다. 자, 창의성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창의적 발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자, 스티브 잡스는 창의력이란 연결하는 능력이다. 또 뭐라 그래? 자, 연결하는 능력이다. 우리 스티브 잡스 누군지 알죠? 학생들이 우리 아이폰 이런 거 많이 쓰잖아. 자, 어쨌든 라고 하면서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을 연결해 새롭게 만드는 능력을 창의성의 핵심이라고 지적을 했다. 자, 그리하여 우리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유명인의 말을 인용한 파트죠. 그리하여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그것을 변형하며 새로운 생각으로 만드는 것을 창의성을 발휘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뒤에 음식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재료가 더해지면 독특한 맛을 내는 것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죠. 자, 우리의 생각도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창의성에 대한 또 이제 오해인데요. 이게 또 이제 오해예요, 오해. 자, 독특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또 오해입니다. 자, 우리 저기 앞에 게 오해 1이면 이게 이제 오해 두 번째죠. 오히려 1이라고 할까? 자,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천재적인 발상. 자, 두 번째, 독특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오해야. 우리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그래서 실제 천재는 없다. 하지만 경험이 남다른 사람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며 창의성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실제야, 실제. 오해 따른 우리 실제로는 천재는 없다. 자, 그래 놓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새로움으로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새로움보다는 기존의 생각,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똑같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다가는 안정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또한 안정을 하려고 도전을 포기한다면 새로움이 주는 즐거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남과 다른 선택을 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움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대상을 보기 때문에 책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자, 모자로만 본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명한 또 동화 그림을 예시로 들죠. 그러니까 니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어. 창의성에 대해서. 됐어요? 자, 우리 요거예요, 요거.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자, 어쨌든 자, 코끼리를 삼킬 만큼 큰 뱀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림이 뱀을 그린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한다. 즉,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짜놓은 틀 안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모자인 것이다. 따라서 자,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지식이나 사실관계의 확인만이 아닌 동화적인 상상력 또한 필요하다. 상상력은 엉뚱한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해 내가 갖는 새롭고 주관적인 생각이다. 자,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쌓으며 자신의 답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성은 길러지게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쌓아래. 됐어요? 그래놓고 대신 자신만의 답을 만드는 과정이 창의성에 다다를 수 있더라. 됐습니까? 자, 여기 오른쪽에 바로 질문이 있는데 이 글에 글쓴이가 말하는 창의성에 대한 오해는 자,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써봐라. 자, 우리 오해의 첫 번째 뭐예요? 자, 일반적으로 자, 사람들은 자, 일반적으로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자, 천재적인 발상을 가지며 자, 이 세상 상에 따로 존재한다. 라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창의성의 오해와 진실을 읽고 난 후에 독서 모임에서 나눈 대화다. 대화 내용을 보고 아래 활동을 한번 해보자. 자, 지민이 남 발표를 들으면서 자,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편견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 대부분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번뜩하고 천재적 아이디어를 내놓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자, 이게 지금 우리 오해 1에 대한 내용이죠. 맞아.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문득 영감을 얻은 게 아니라 자, 실제가 이렇다는 얘기지. 오랜 시간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찾아낸 거다. 자, 발표에서 들은 1만 시간의 법칙도 자,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책을 읽은 내용이고 우리 1만 시간은 저 앞에 활동일에 발표를 들은 거죠. 나도 그동안 내가 재능이 없다고 스스로 탓하기만 했는데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 생각하고 노력해 보았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었어. 나도 그랬어. 나는 특히 이 글의 글쓴이가 천재는 없다. 하지만 경험이 남다른 사람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그 부분에 밑줄 긋기로 했는데 너희들은 어땠니? 나는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자,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의 발표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독서하기, 여행하기, 사람 만나기를 강조했잖아. 이 글의 글쓴이나 발표자 모두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즉, 자,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자, 오랜 시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과 자, 일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네. 발표를 듣고 책을 읽은 후 너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니 창의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어. 자, 문제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한 학생들이 활동이 의 독서로 창의성에 대해 알게 된 점을 정리해 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애들이 얘기한 거. 자, 활동일에서 자, 1만 시간의 법칙. 이걸 듣고 자, 오랜 자, 노력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 자, 활동이 2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성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어. 그 오해가 뭐예요? 번뜩이는 아이디어, 천재적인 발상 이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오랜 생각의 숙성과 노력이 곧 창의성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됐어요? 자, 자신이 이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그 다음에 독서 모임과 같은 사회적 독서 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뭐 당연히 우리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개인의 경험, 삶의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교류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거를 다르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우리 뭐 독서 모임 같은 거에 참여하면 자 그래놓고 이 뒤에 이제 활동 3은요 독서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활동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답을 하래요. 이거는 뭐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자 일단은 활동 1, 활동 2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여기도 이제 어려운 파트 아닙니다. 자 시험 범위에 들어가도 너무 쫄지 마시고 자 여러 번 읽고 일단 내용 숙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휴쌤입니다.